사과, 기타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고 그걸 연결해 주는 기술이 태그나 비컨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술은 이러한 구매나 결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아마 새로운 소통이 또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새로운 소통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사물 인터넷과 새로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소통 또는 생활의 변화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하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물건을 팔죠. 근데 잘 팔리지 않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식료품 쇼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프레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채소, 과일, 음식, 식재료를 판매하는 쇼핑몰인데 잘 사업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그 요리를 할 때 어떤 식재료가 떨어진 걸 알게 되죠. 사과가 떨어졌네, 케찹이 떨어졌네. 알게 되는데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손에 막 물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폰이나 PC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프레시가 사물 인터넷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리를 하다가 바코드가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바코드를 스캐닝하고요. 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이크에 대고 물건의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기타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쇼핑을 하려면 뭐 운전하고 그 마트까지 가야 되고요. 차 막히죠. 거기 주차해야 되죠. 또 주차하고 나면 또 가서 카트를 끌어야 되죠. 또 메모해 놓은 거를 또 다 일일이 카트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많이 드는데요. 아마존 대시라는 것만 있으면은 이게 뭐 노력이 안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매 행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마존 대시 버튼이라는 것까지 또 나왔어요. 그 뭐냐면 세탁기 옆에 약간 버튼이 있어요. 또는 커피 메이커 옆에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세제가 떨어지면 그 버튼만 누르면 그냥 저절로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커피 메이커에 있는 커피 캡슐이 떨어지면 또 누르면 주문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무노력 쇼핑이 되는 것인데요. 그 왜 그렇죠? 그 아마존 대시라든가 아마존 대시라는 버튼이 하나의 사물이고 이것이 컴퓨터가 되어서 서로 연동이 돼서 사물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특허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친구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되게 좋아요. 나도 그걸 한번 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러한 NFC 태그가 가방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그걸 읽어요. 그리고 만약 주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의를 받고요.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 뭐 저 친구가 앉아있는 그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거기에 어떤 태그가 붙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 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방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은 결제할 때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자기의 스마트폰을 그냥 열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 어떤 비컨이 있어가지고 비컨이 정보를 쭉 보내줘서 이 사람이 어떤 가게에 왔는지, 어떤 음식점을 왔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앱에는 자기의 결제 수단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문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차할 때 거리에 주차하면 주차료를 내야 되는데 동전을 넣거나 크레딧 카드로 긁으면 불편한 점이 뭐냐면 동전이 없을 경우 또는 크레딧 카드로 긁었을 때도
내가 1시간어치의 돈을 넣는데 나중에 회의를 하고 하는 중에 회의가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자리로 와서 또 다시 동전을 넣거나 카드를 긁어야 되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면 회의 중에 회사에서 주차장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돈을 더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물 인터넷 기술로 결제한 곳에는 주차장 수입이 20~30%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술은 이러한 구매나 결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럽의 어떤 마을을 갔다 하면 거기 뭐 동상들이 많죠. 근데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은 어떤 동상에 대한 유래, 어떤 작품에 대한 조각에 대한 유래가 나오고 건물에 대한 유래가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더 풍부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겠죠. 박물관,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방가사유상실, 신라금관실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곳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거기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견학와 있는데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막 받아 쓰고 있어요. 숙제를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그 내용을 바로 이메일로 보내면 일단 숙제는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방가사유상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뒤로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이렇게 귀에 대면은 또는 헤드폰을 꽂으면 방가사유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런 설명하는 분을 뭐라 그러죠? 또는 도슨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고 그걸 연결해 주는 기술이 태그나 비컨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감상을 공유할 수도 있죠. 박물관 미술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느낌이나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박물관 미술관을 떠나요. 근데 사실은 자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감상평을 올리는데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라금관실이나 방가사유상실은 이런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이 방가사유상을 감상했는지를 다 서로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저는 실감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화면이죠? 오큘러스 VR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3차원 영상만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밴드를 하면 여러분들의 맥박수 뭐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하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다 게임에 반영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체 상황이 반영돼서 여러분들이 지쳤는지 피곤한지 아니면 신났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실감 있는 게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은 새로운 소통을 줘요.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너무나 이런 전자기기가 많아져서 어떤 산업 폐기물이 많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은 우리 사회를 좀 협력 사회로 만들고 더 안전한 사회, 또 더 간편한 사회,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후에는 아마 새로운 소통이 또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새로운 소통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고 어떻게 결제하고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많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